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제가 새로운 플루터 강의를 오픈하게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새싹 관악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플루터 강의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8월 11일까지 지원자 모집 기간이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해당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다트 언어, 플루터 앱 개발, 그리고 플루터 웹 개발 일부 다룰 거고요. 파이어베이스 백엔드 서버 다루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트 백엔드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플루터 개발 경험이 1년 이내이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물론 경험이 좀 더 많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남겼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루터를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양손에 내가 플루터를 할까, 자바를 할까, 파이썬을 할까 이런 어떤 선택지를 두고 저울질 하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기술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개발, 플루터죠. 플루터를 할까. 두 번째가 네이티브 모바일, 코틀린이나 스위프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웹 개발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백엔드 개발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핫하면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분야에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 5가지 분야로 놓을 수 있고요. 플루터를 할지 아니면 이 5가지 분야 중에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이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개발을 시작할 때 어떤 기술을 배울지 고민했었고요. 모든 개발자들은 이런 고민들을 당연하게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기술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초보 개발자들이 잘 고민하지 않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 드려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5개 분야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취업에 유리할까? 내가 플루터를 하는 게 유리할까? 자바를 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연봉을 어떤 기술을 했을 때 더 받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미래에도 이 기술이 유망할까? 그래서 내가 이 기술 분야에서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미래에 대한 고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3가지 항목을 하나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기 전에 제가 제시드린 5개 기술들은요, 한국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성숙한 기술 분야입니다. 물론 플루터가 신생 분야이긴 하지만 초급 개발자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다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 플루터 시장에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급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루터 시장도, 자바 시장도, 파이썬 시장도 충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취업에 유리할까? 제가 제시드린 5개 기술들 중에 취업에 가장 유리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자바가 유리하다, 어떤 분은 요즘에 AI 핫하니까 파이썬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플루터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경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요, 취업에 영향을 주는 거는 초급 개발자가 어떤 기술을 할 줄 아냐가 아니고요, 이 개발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실력이 동일하다 치면 5개 분야에서 취업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겁니다. 결국 내 실력이
나의 취업 가능성을 좌지우지하는 거지요. 내가 자바를 다룰 줄 안다고 해서 그 기술 자체가 매력 있다고 해서 내가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술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이 5가지 놓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연봉이 더 좋지 않을까? 대우가 더 좋지 않을까? 파이썬 할 줄 아는 개발자의 대우가 플루토 할 줄 아는 개발자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본질에서 어긋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실력이 똑같은데 단순히 파이썬을 다룰 줄 안다고 해서 나한테 연봉 더 줄까요? 기업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내가 파이썬을 다루던 자바를 다루던 자기가 필요한 개발자를 이제 선택은 하는데 연봉을 줄 때는 그 개발자가 가진 실력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가진 기술 스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실력으로 연봉이 책정되는 겁니다. 내가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라는 거는 초급 개발자에게는 없습니다. 초급 개발자에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더 높은 실력을 갖는 겁니다. 어떤 기술 분야든 그 기술 분야에서 더 높은 실력을 갖는 게 연봉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5가지 기술 분야를 놓고 고민할 때 연봉을 고려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미래에 유망한 기술이 될까? 아니면 미래에 내가 저 분야에서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의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은데, 파이썬의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은데, 플루토의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미래에 유망한 기술 분야로 꼽히는 그 기술을 다뤄야 내가 인정받을 것 같잖아요. 이것도 취업이나 연봉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내가 인정을 받는 거는요. 내가 어떤 기술 스택을 가졌냐 보다는 내가 실력이 얼마만큼이냐, 내 능력이 얼마만큼 있냐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기술 스택을 자바를 가졌다고 내가 그 분야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는 결국에는 내 능력이 말하는 거예요. 기술 스택은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네. 아주 의미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올라가서 고수의 영역으로 갈수록 랭귀지나 프레임워크 같은 기술이 내 능력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점점 줄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뒤의 미래를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먼 미래를 상상한다면 지금 고민하시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는 큰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더 고수가 되었을 때 고민해야 되는 다른 분야들이 내 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가까운 미래를 생각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래라 상정한다면 초급 개발자겠죠. 뭐 3년 이내의 개발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뒤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스택일까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내가 가진 기술 능력일까요? 너무 뻔한 답변입니다. 기술 스택은 그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자바 할지 플루토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5년 뒤에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 예측하고 그 기술 선택하는 거잖아요. 5년 뒤를 과연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챗 GPT가 세상을 어떻게 1년 만에 얼마나 많이 바꿔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 분야는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IT 기술을 리드하는 그런 빌 게이츠나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그 미래를 선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평범한 개발자들 입장에서 5년 뒤 미래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는 월드컵 우승 점치는 그 문어 아저씨 있죠? 그 문어 아저씨의 능력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답인지 오답인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유망한 기술이라서 난 이 기술을 할 거야?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취업에 유리할지, 연봉이 더 높을지, 미래에 더 유망한 기술일지가 내가 기술을 선택하는 고려 대상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뭘 고민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고민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초급 개발자에게는요, 제 생각에는 동기, 재미, 그리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흥미,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자바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예를 들면 코틀린 매우 재밌어. 그렇게 3년간을 그 분야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보죠. 재미없는 자바 분야에서 3년을 공부했고 내가 흥미를 느끼면서 재밌게 공부한 코틀린이 있어요. 어떤 분야의 기술력을 내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술 스택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내가 재밌어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 기술을 했을 때 나의 성장이 훨씬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꼭 플루터를 선택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요. 내가 플루터에 관심이 가고 재미를 느껴요. 그런데 미래가 유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는 연봉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또는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자바나 파이썬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은 별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네. 플루터를 선택하시고 재미를 느껴가면서 3년간 열심히 성장하세요. 그래서 3년 만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잖아요.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플루터는 거기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3년 뒤에 내가 평가되는 그 가치라는 거는 플루터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술력을 얼마나 가졌냐 이런 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자, 내가 꽤 많이 성장을 했어요. 3년 만에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플루터가 하향세야.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하향세야. 파이썬은 계속 뜨고 있어. 여러분 파이썬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플루터를 하면서 배웠던 개발 지식들이 파이썬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다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살려서 파이썬 분야에서 더 강력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씩 길게 보면요. 개발자들이 처음 시작했던 기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네. 생각보다. 다양한 기술로 개발자들이 옮겨가거나 다양한 기술을 병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처음 선택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흥미 있는 거, 재밌는 거, 관심 가는 거, 내가 한 3년쯤 몰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제시드린 이 5개 기술 중에는 그렇습니다. 플루터에 관심은 있습니다.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약간 다른 걱정거리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고민 그만하시고 이 강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6개월 동안 재밌게 앱 개발하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다트 언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다뤄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앱도 하나 내볼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루터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플루터를 사용하는 대기업들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하고 블로그를 플루터로 개발한다 그러죠. 쿠팡이츠, 모바일 앱을 플루터로 만든다 합니다. 라인이라는 회사, 일본 1위의 배민 같은 데마에칸이라는 서비스가 플루터로 돌아가죠.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뭐 SK, 현대, GS 이런 기업들도 플루터 개발자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대기업들도 이제 플루터를 아주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한 분야 플루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플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구글 I/O에서 LG전자 웹 OS에 플루터를 채택한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공식 사이트인데요. LG전자 공식 사이트를 보면 2025년에 LG전자 스마트 TV의 웹 OS에 플루터 플랫폼이 올라간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 모양이 20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LG전자 외부에서 마켓이 열릴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당연하게도 LG전자 스마트 TV에 플루터 앱을 구동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만큼 플루터가 계속해서 기업의 선택을 받고 있고요. 그런 기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플루터를 많이 쓰죠. 스타트업만 놓고 보면 거의 플루터가 굉장히 주력이라 생각할 만큼 많은 기업들에서 플루터를 쓰고 있어요. 스타트업으로 한정하면요. 스타트업이 결국에 중견기업 되고 대기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업이 플루터를 많이 쓴다는 건 미래의 플루터는 더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갈 거니까 이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플루터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겠죠. 제가 제시해드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플루터 배웠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시장도 충분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